그 무능한 느낌, 그걸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첫 번째, 문장의 뼈대를 잡는 구동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누적 암기를 한다. 한 번 외워서는 제게 안 되기 때문이죠. 그것보다는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선택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양치할 때, 밥 먹을 때, 등하교할 때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는 게 잘 맞구나.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북쪽에 살면서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통계학자로 일을 하고 있는 전선영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돌돌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이기도 한데요. 대체로 미국에 계신 작가님들, 석학분들을 인터뷰하고 그 영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 시청자분들께 전하는 컨텐츠를 만듭니다. 토종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여전히 제게는 외국어인 영어와 매일 부딪히면서 사는데, 그래서 오늘은 완벽하지 않은 영어와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0년 25세 나이로 난생 처음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미국에 오신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듯이 저 역시 영어에 관한 웃지 못할 실수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만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해요. 20명 정도가 듣는 통계학 수업이었는데요. 저는 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몇 주가 지나도록 수업에서 한마디도 못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도 하고 싶었고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들도 있었지만 그 내용을 재빨리 영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열심히는 하고 싶은 학생이어서 늘 강의실 맨 앞에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에 갑자기 교수님께서 저를 콕 집어서 이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날 강의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질문이었는지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날. 그 시기에 수업이 제게 대체로는 좀 그랬는데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고 매 수업 읽어가야 할 교과서의 양이 너무 많은데 읽는 속도가 또 느리다 보니까 머릿속이 늘 대혼돈의 상태였습니다. 여기 제가 그 당시에 찍은 사진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정말 혼돈의 그 책상, 그리고 여기서부터 대패니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전히. 네. 그런데 이렇게 늘 대혼란에 빠져있던 저에게 교수님께서 이렇게 저를 콕 집어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요. 교수님도 궁금하셨겠죠. 얘가 맨날 와서 맨 앞줄에 앉아있긴 하는데 눈빛은 세상 지진난 듯이 불안하고 제가 수업 내용을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 게 맞나? 아닌가? 교수님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후로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고 난 지금은 좀 유하게 굳은 살이 붙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이었다면 뭐라도 말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냥 얼어붙었어요. 교수님은 저만 쳐다보시고 저는 교수님을 쳐다보고 교실에는 정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정말 땅속으로 사라지고 싶었어요. 그 순간은 정말 저를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교수님께서 그 침묵을 못 견디시고는 그래,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그 순간을 넘어가셨는데 저는 그 이후에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영어로 유려하게 질문을 하고 발표하는 똑똑한 학생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요. 성인이 되어서 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듯한데 완벽한 영어로 머릿속에서 문장을 완성을 하고 난 후에야 말을 꺼내는 그런 버릇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센터 같은데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 일도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이제 스크립트를 다 써가지고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하려는 말을 영어로 옮기려고 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도 있고 떠오르지 않는 표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미 자신감도 잃고 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결국 그 말을 할 수 있는 타이밍도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저는 더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완벽이라는 건 없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럴 게 없잖아. 도대체 뭘 망설이나.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저는 머릿속에서 그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은 문장을 입 밖으로 좀처럼 내뱉지 못했어요. 왜 이럴 게 없습니까? 저의 이 작지만 소중한 자존감이 상처 입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늘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지였고요. 점점 더 이제 저는 더 안으로 숨게 됐어요.
자존심을 지키려다 보니까 생긴 그 완벽에 대한 강박, 그게 얼마나 센지 어지간한 충격으로는 불완전한 영어면 어때? 일단 뱉어보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처럼 전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무능한 느낌, 그걸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한국에 돌아가기 위해서 짐을 여러 번 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진짜 짐을 싸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이렇게 알아보는데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미국으로 오기 전 일주일 전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제 유학 추천서를 써주셨던 교수님께서 잠깐 나와라 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교수님께서 아주 뜨거운 삼계탕을 한 그릇 저에게 딱 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분명히 영어의 그 한계에 부딪힐 텐데 그러다 보면 네 스스로가 굉장히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많을 것이다.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아마 네 사고 능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그 느낌을 받게 될 텐데 되게 그 느낌이 힘들 거다. 근데 그 느낌은 사실이 아니야. 잘할 수 있어. 그 느낌에 지지 말고 꾸준히 공부해서 한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PhD가 되어서 돌아오너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그 PhD가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어떤 노력을 해봤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을 때 아무것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 않았다라는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좀 자존심과 허세를 버리고 바닥부터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공부라는 거는 내 민낯, 내 현주소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순간부터 진짜 시작되는 걸지도 모르겠다라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은 굉장히 무섭고 자존심이 상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 후부터는 약간 마음이 좀 편해지고 좀 희한한 희망감 같은 것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능 영어, 토플이나 토익 같은 공인 영어 시험 공부 같은 그런 영어 공부가 아닌 회화 공부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타임즈나 이코노미스트 같은 잡지를 이렇게 펼쳐놓고 무식하게 줄줄줄줄 외워보기도 하고요. 그 좋다고 하는 미드 프렌즈 섀도잉도 열심히 해보고 또 오히려 미국에서 되려 한국인 온라인 영어 강의를 이제 구매를 해서 열심히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나에게는 좀 맞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그 감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장의 뼈대를 잡는 구동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구동사를 알고 나면 문장의 그 뼈대가 이미 잡힌 느낌이 들어서 말을 뱉을 때 좀 덜 막막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두 번째, 내가 말하고 싶고 쓰고 싶은 그 멋진 문장들, 그런 문장들을 모아서 암기를 하는 게 참 도움이 되는데 누적 암기를 한다. 한 번 외워서는 제게 안 되기 때문이죠. 그 문장을 실제로 이제 써먹을 수 있게 되려면 혀끝에 그 문장이 이렇게 매달리는 듯한 그 느낌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 감각이 어떤 건지도 점차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남들은 이런 게 영어 향상에 좋다, 저런 게 영어 향상에 좋다라고 추천해주는 그 컨텐츠가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선택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양치할 때, 밥 먹을 때, 등하교할 때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는 게 잘 맞구나. 그러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어휘들이 한두 개씩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어휘의 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영어 공부에 있어서 제가 꼭 지키기로 약속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1번은 매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연구실에 출근을 하면 막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출근하기 전에 매일 아침 아주 짧게라도 무조건 영어 공부를 할 것. 그리고 2번은 내가 공부한 내용을 꼭 실제 상황에서 한번 써먹어 볼 것. 그래야 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입 밖으로 내서 써 먹어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미드에서 배운 표현을 친구들한테 이제 썼다가 친구들의 웃음을 산 적도 있었고요. 교수님께 그 미드 24는 첩보물이잖아요. 첩보물에 나오는 그 표현을 썼다가 교수님이 대체 이런 표현을 어디서 배운 거냐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 달, 6개월,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영어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써먹어보려고 이제 기회를 엿보는 그런 2년이 지나간 거죠. 사실 이게 드라마나 영화 같았다면 영상이 이렇게 쫙 빨리 감기가 되면서 석사 졸업을 할 때쯤이 됐다면 이제 글로벌 인재가 되어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졸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2년이 아니라 이제 13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13년이 지난 오늘이라는 시간까지 정말 유감스럽게도 제 영어가 완벽하다라는 느낌은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면접, 인터뷰, 미팅 같은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영어가 꼬여서 내가 이 값진 기회를 망치지는 않을까. 여기 제가 어제 제 블로그에 가서 그간의 일기를 한번 쭉 봤는데요. 영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포스팅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처음 유학 1년 차 때 썼던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이놈의 발영어, 저질 영어 이런 포스팅이 굉장히 많았고 5년 차가 됐을 때도 영어가 무섭다. 정말 영어는 징하게 안 느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회사 취업을 했을 때도 영어라는 이 요망한 것, 이 망할 놈의 영어, 이제 좀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부터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도 좀 시간이 흘렀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어가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최근인데 2021년도에도 유튜브에 내게 영어는 영원히 숙제처럼 남는 것일까라는 영상을 제가 올렸더라고요.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정말 10년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영어에 대한 고민을 아주 줄기차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딱 한 가지는 변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불완전한 영어이지만 그 상태에서 스스로를 중요한 면접, 인터뷰, 미팅 같은 것에 감히 던져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회사에 면접을 보기도 하고 꿈에 그리던 박사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좀 어눌한 영어이긴 하지만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웃기도 합니다. 어려운 통계 모델을 좀 부족한 영어이지만 차분히 설명을 해서 회의를 주도하기도 하고요. 참 이상하죠. 뭐가 변했을까요? 13년의 저와 제 영어, 그리고 지금의 저와 제 영어는 똑같이 불완전한데 말입니다. 물론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간 배운 어떤 언어적 지식도 있었겠죠. 뭐 단어나 어휘나 표현 같은 것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것 같아요. 나는 그간 정직하게 매일 영어 공부를 해왔고 그로 인해 내 안에 축적된 것, 쌓인 것이 분명히 있어 라는 그 생각이 주는 자신감 같습니다. 믿을 구석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물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영어 공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1년 만에 영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제일 아쉽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제 영어와 제 영어 공부 습관은 13살이 되어서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제 자랑스러운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그 말, 불완전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던져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말의 진짜 뜻을요. 그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분한 기회를 노리고 요행을 바라라는 말은 아니었던 거죠. 노력을 하다 보면 어찌어찌 완벽한 상태가 온다는 말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생각을 해보면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오랜 시간 무언가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비록 완벽한 상태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던져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근데 그런 날이 계속되다 보면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고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많은 재미들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즘도 가끔 매일 영어 공부하는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리는데요. 그런 영상을 올리면 아직도 그런 댓글이 달립니다. 진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냐. 아니면 진짜 영어 같은 경우, 특히 언어 같은 경우는 어려서 배운 게 아니면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말들이 맞을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하지만 그래도 아마 저는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원서로 책을 읽고 또 영어를 한 자라도 더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언가를 위해서 작은 노력이라도 하는 일은 제게 아주 작더라도 분명한 자신감을 주고 그 자신감은 내일을 살아보고 싶은 시간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자신감으로 저는 어제 제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그러니 저와 함께 오늘 무언가 작은 일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작은 씨앗을 오늘 한번 심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시작하면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또 10년 후가 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한 그 작은 노력이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되어서 우리는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그리고 또 10년 후에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